변호사님, 네, 2024년 7월 19일 매일경제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. 양육비 청구를 자녀가 성인이 된 지 10년 안에 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요.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왜 성인이 된 이후부터 계산을 하냐, 네. 그리고 하필 왜 10년만 청구가 가능하냐, 그리고 실제 이 판결이 1심과 2심, 3심 결론이 좀 달랐거든요. 그 왜 어떤 내용이 달랐는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변호사님, 양육비 청구는 이제 이혼할 때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죠. 협의 이혼이든 재판 이혼이든 이때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뒤늦게 이런 소송이 생기는 건가요? 맞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 이혼할 때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만 양육권을 정하게 돼 있고 한쪽이 양육권을 가지면 상대방 양육비를 줘야 되거든요. 그리고 양육비 지급 기준은 딱 정해져 있어요. 부부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. 네.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하는데, 근데 이혼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양육비를 이혼 당시에 못 정했거나 아니면 이제 별거 기간이 길어가지고 한쪽이 오랫동안 양육을 전담했다면 뒤늦게라도 소급해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.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이제 부모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과거의 양육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구를 하는 건가요? 이게 혼인 중 부부는 당연히 이제 양육 의무가 공동으로 있거든요. 근데 한쪽이 일반으로 했으면 한쪽이 공동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니까 네. 그 시점부터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 양육비를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. 물론 이게 단독으로 양육을 했다는 게 입증은 가능해야 되겠죠. 네. 예. 그럼 과거에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실까요? 그렇죠. 이제 양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네. 현재나 장래, 그러니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미래의 양육비를 청구하면 되는 거고요. 과거의 양육비 청구는 불가능한 거죠. 근데 자녀가 성년이 되면 비로소 양육이 끝나버렸잖아요. 네. 양육이 끝났는데 양육비를 못 받은 거니까 이때는 이제 과거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거죠. 그렇다면 왜 성년이 된 이후 10년까지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가요? 이게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거든요. 상사 채권은 5년인데 일반 채권은 10년이에요. 네.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행사를 못 하는데요. 이번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양육비 채권도 일반 채권처럼 본 거예요.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하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년이 된 시점부터 시작하니까 결론적으로 성년된 시점부터 10년이 이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시간이 돼버린 거죠. 1심에서는 또 결론이 달랐다고 하는데요. 왜 1심과 대법원 판결의 결론이 서로 다른 건가요? 이게 대법원에 뒤집어진 건데요. 1심에서는 예전에 2011년도에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자녀가 성년이 됐다 해도 그 이혼 당시 부부가 어떤 양육에 관해서 어떤 정한 게 없었다라면 양육비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고요. 근데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 이혼하는 부부 상호 간의 어떤 협의나 심판과 무관하게 과거 양육비는 어차피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권리가 시효기간이 시작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.